네, 코리아 빅시작 박근호 이사님이었는데요. 오늘부터는 이제 이데리온 파트너로서 활동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파트너라고 부르겠습니다. 박 파트너님 어서 오십시오. 자, 일단 오늘 주요 이슈들 어떤 거 뽑아오셨는지 보겠습니다. 뉴욕 증시 그래도 기댈 곳은 트럼프의 입이다. 어떤 의미죠, 이게? 뉴욕 증시 이제 토요일 날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트럼프가 그 시진핑을 꼭 만날 것이다라는 발언을 또 네, 한 했죠. 번 하면서 이제 네. 시장의 강보합까지 좀 올라왔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특이한 점은 오라클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. 네, 오라클이 많이 빠졌어요. 네, 오라클이 좀 많이 빠졌고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일단 트럼프가 좀 이 어떤 뭐 이 코멘트를 좀 해주면서 립 서비스를 해주면서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했다가 강보까지 올려놨다 뭐 그런 내용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빠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. 뭐 그런 그렇죠. 내용을 한번 좀 준비했습니다. 이게 뭐 보니까 앞서 프리마켓 나온 거 보니까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뭐 다 좋던데요. 뭐. 네. 오라클은 AI 관련된 뭐 수익성 이슈던데 글쎄요. 예, 뭐 딴 데는 올랐는데 하여간 그동안에 단기 급등했다는 부담이 네, 있겠죠. 맞습니다. 네. 네. 삼성 파운드리,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밖에서만 수주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안에서도 수주를 했네요. 네. 원래는 그 현대차의 5나노 공정이 적용된 이제 자체 그 설계를 한 거거든요. 현대차 네네네. 쪽에서. 근데 제네시스나 이런 고급 차에 들어가는 5나노 공정을 먼저 수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5나노 공정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이제 8나노 공정을 수주를 해서 뭐 생산까지는 아직 기간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는 몇 년 남아 있는데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를 계속적으로 어떤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그쵸. 점이 상당히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는 현대차도 수주를 하고 글로벌 뭐 이런 전기차들 비롯해서 이 차량 쪽에 소위 말하는 이제 맞춤형 이제 시스템 LSE가 되는 거죠. LSI가 네. 되는 거죠.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수주가 좀 늘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입니다. 예, 이 얘기가 주말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코스닥의 아난티가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거로 나오더군요. 일단 가장 중요한 팩트는 에이펙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경호처에서 우리나라를 2번이나 왔다 갔거든요. 네, 근데 네. 꼭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. 판문각이죠. 판문점이죠. 그렇죠. 그쪽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거기는 안 갔고 일단 한 번 좀 약간 던진 것 같은데 만난다 하더라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 같이 이거를 협의를 해서 장소랑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냥 트럼프가 뭐 한번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성사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희박합니다. 하지만 이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재료로는 네. 뭐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2018년도, 2019년도 그러니까 한 번 했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미 한 번 한 그 기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제 생각에 그래서 사실 하려고 맘만 먹으면 뭐 보는 거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는 던졌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받느냐. 네.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를테면 꼭두각시 노릇을 할 생각은 전혀 없을 테니 아무 뭐 주는 것도 없이 그걸 받지는 않겠죠.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 입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 북한에 원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. 실질적으로는 비핵화인데 사실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. 비핵화 문제는 어렵죠 이제는. 그래서 요거는 현실적으로. 일단 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관련주들 모멘텀으로는 이거 이상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. 네. 일주일 만에 50% 뛰었다. 2차 전지 왜 안 샀을까? 지나고 나서 항상 저런 얘기를 하죠. 네. 2차 전지가 지난주에는 뭐 ETF 상품도 2차 전지 안 들어가면은 뭐 수익률이 안 나오더라고요. 네. 지난주 이제 2차 전지가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근데 증권가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도권에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. 26년도 기준으로 그 3달 전보다 26년도 그 전망치가 오히려 올해보다도 더 낮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
다만 좀 여기에서 이제 ESS 관련주들은 볼 필요성이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LNF가 내년 하반기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LNF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준비를 하는 기업이 LNF밖에 없거든요. 그렇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양극재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 내년, 후반부부터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물론 뭐 내년 후반부라고 해서 뭐 내년 후반부에 좋아지진 않겠죠. 뭐 주가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이제 그 전부터 오르니까. 근데 증권가에서는 뭐 일단 그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실적만 보면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숫자를 너무 보면 주식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그러면 네. 주식은 주가는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잖아요. 그렇죠. 숫자에 너무 목을 매면 이 급등주라든가 주도주들을 사실 길게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.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그 방산주들도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내노라는 방산주들 대비해서 싼 편은 아니거든요. 네, 그렇기 네. 때문에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. 일단 오늘 그 풀이장에서 호가가 그렇게 뜨지는 않더라고요. 보니까. 그래서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오늘은 같습니다.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데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산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사실 한 1, 2년 전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해당 섹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가 별로 나오기 않을 때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2차 전지도 따지고 보면 2년 반 쉬고 좀 다시 갈 수 있느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캐즘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계속해서 업황이 개선될 여지는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ESS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종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ESS가 과연 전기차가 캐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2차 전지 업계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정말 이렇게 큰 그런 모멘텀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? 아니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ESS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서도 한번 짚어드렸듯이 이제는 AI라는 그 단어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네. 사실 ESS가 제가 봤을 때 몇 달 전에 전기차 시장과 ESS 시장을 한번 비교해드린 이슈가 한번 있었었는데 아직은 뭐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 ESS가 좀 낮지만 이 성장률로 봤을 때는 글쎄. 사실 이게 뭐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주들 지금은 뭐 조금 약간 아예 그 뭐 LNF나 이런 뭐 에코프로 BM 뭐 네. 그다음에 에코프로 LFP 양극재 관련해서 뭐 이제 이런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을 큰 수익 내신 분들 보면 중간중간에 작은 하락은 다 무시를 하신 분들이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계속해서. 저는 ES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긴 모멘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뭐 단기적인 하락이나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 저게 ESS라는 거 하나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을 대체할 만한 수요. 그러니까 내년 말인가요? 그 IRA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산 소재라든 이런 거를 많이 못 쓰게 되잖아요. 그 규제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걸 감안하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소재나 이런 쪽. 그러면은 LNF는 양극재, 포스피추엠 음극재 뭐 이런 로직이 되는 거죠. 그러면. 네. 소재도 좋고 저는 셀 쪽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셀은 LG 에너솔루션 생각하시나요? 일단 캐파루는 지금 LG 엔솔이 독보적이긴 한데 그 SK온이랑 그 삼성도 굉장히 많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 식으로 좀 좁혀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.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다음 차례 한국전력. 예. 네. 상당히 좋아요. 이거 보면 일단 이거를 오늘 이슈로 한번 삼아 볼 텐데. 그러시죠?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. 뭐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마지막 이 아이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좀 네. 가보겠습니다. 한국전력이 조용히 이제 오른다 네. 이런 건데. 2,100억 매수라고 표현을 안 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산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느낌이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네. 지난주에 이제 그 삼성전자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인데 차트 보시면 일단 네. 그 차트는 나중에 보고요. 이걸로 한번 보면
시장에서 지금 반도체, 2차 전지 이런 어떤 섹터들한테 밀려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지금 이슈를 포커싱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만 보면 8년 내 최고치를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. 정말 많이 올랐어요. 근데 네. 최근에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제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적이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좋게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한번 좀 살펴보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일단 요 실적 보기 전에 이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좀 보면은 외국인들 기존에 제가 이제 과거에 통신주들도 이걸로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한국전력 주가의 상관관계 0.8% 그러니까 100%라는 거는 그냥 외국인들이 사면 100%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.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것과 한국전력의 주가의 상관관계가 83%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가깝네요. 네. 그래서 올해 이제 3분기 매출이 이제 27조, 근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기상으로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매출은 오히려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절반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좀 특이하네요. 네, 이게 이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. 그렇죠. 한번 좀 다음 장 보면서 보죠.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전력은 이제 뭔가를 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원료를 사기도 그렇죠. 하고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전기를 직접 사기도 사죠. 합니다. 네. 그 두 가지의 가격이 한국전력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건데 그 두 개가 모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일단은 가장 크게는 이제 유연탄이랑 LNG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이 이제 연료비, 이제 유연탄이랑 LNG죠. LNG 가격은 전통적으로 유가와 같이 연동이 됩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지금 유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연료비가 16.5% 그리고 전력 구입비는 뭐 GS나 이런 그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사오는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기 요금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이 연료비랑 전력 구입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어서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난다라는 거죠. 네. 근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지금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. 네,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. 그래서 네. 환율만 안정된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. 예, 근데 환율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뭐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뭐 많으면 지금 한 6번 정도 내린다. 이제 4번이죠. 적어도 4번을 내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정도 내린다 그러면 환율도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? 네. 우리가 보통 한전 얘기할 때 부채가 정말 엄청난 기업이라 항상 그 걸리는 게 그렇죠. 그거죠.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채가 이제 보시면 누적 부채 이제 한전 계열사들 다 합쳐서입니다. 누적 부채가 205조 원인데 205조 원. 그럼 205조 원이면은 1년에 이자를 뭐 얼마나 내는 거야? 그러면 1년에 이자면 4조 원 4조 원 정도. 4조 원을 이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뭐 사실 부채 비율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너무 높죠. 일반 기업, 민간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살펴봤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뭐 유가도 굉장히 많이 70달러, 1년 전에 70달러에서 지금 이제 57달러 선이고 LNG는 이 유가에 연동이 됩니다. 실질적으로는. 그래서 굉장히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다 수구까지 외국인들 그렇죠. 수구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제 부채 빼고는 나쁘게 볼 뭐 부분이 없습니다. 네. 이 원료비 절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한번 흐름을 한번 볼까요? 네. 이제 오른쪽이 내추럴가스, 그 다음에 왼쪽이 이제 콜이라고 해서 이제 석탄 가격인데 1년 차트예요. 1년 차트인데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. 여기는 석탄이고 네. 저쪽이 천연가스입니다. 네, 왼쪽이 이제 석탄. 다 진짜 확 낮아져 있네요. 네. 이게 상당히 유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는 한국전력 그 실적 보시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. 이걸 보시면 뭐 연동이 되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뭐 여기에서 조금 약간 이렇게 휩쓸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. 큰 영향은 뭐 없을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네. 예. 지금 뭐 상당히 어쨌든 가장 어떻게 보면 한전의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료 부분이 이렇게 좀 가격이 좀 전체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. 여기다 진짜 환율만 좀
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1,300원대 한 초중반까지만 떨어져 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거의 100원 가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금상첨화라는 표현이 맞을 것 뭐 같습니다. 확 올라가겠네요. 예, 한전은 저 부채 때문에 항상 가려져 있습니다. 실적이.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내용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상당히 저 한전이. 예.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정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원전 수주권 이런 네.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좀 되겠죠. 저 외국인 보유 비율과 한국전력 주봉. 예. 네, 한국전력 주봉이고요. 거의 지금 똑같네요, 네, 진짜. 여기가 이제 올해,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이고 여기가 이제 올해인데 최고치를 8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좀 한 상황이고요. 이 까만색 선이 이제 외국인들이 한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, 사고 파는 것과 보유 비율은 조금 다릅니다, 수치가. 근데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, 과거에 2016년도 9월에는 30%가 넘었었거든요. 그러게요. 근데 지금 그보다 훨씬 아래긴 합니다만은 급격하게 좀 좋아지면서 보유 비율이 늘어나면서 한전 주가를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리고 있고, 이거는 이제 주봉이 있지만 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윗방향 충분히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2015년도, 2010년대 중반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정말 10년을 하락을 했는데 좀 보시죠. 2000년, 2020, 그러니까 팬데믹 후반부부터 이렇게 좀 횡보를 거쳐서 바닥 다지기를 해서 지금 한 3년 걸쳐서 지금 올해 확 뛰어오르는, 참 이런 것만 보면 저렇게 바닥에 횡보할 때, 바닥 네. 저점 다질 때 언젠간 뜨겠지 하고 딱 들어가서 기다렸던 분들 하기 어려운 건데요. 요것만 해도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것만 해도 5년입니다. 네. 결과만 놓고 보면 네. 그런데 참 저렇게 해서 한 방에 저렇게 또 주가가 뛰어오르긴 합니다. 한전 한번 앞으로 유념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다라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오늘 두 번째,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박근호 파트너께서 종목을 이제 하나씩 해주시기로 했는데 네. 오늘 금호석유학을 가져오셨네요. 네. 내용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. 하나는 실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경영권 분쟁입니다. 일단 금호석유화학이 1분기,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좋은 실적이 나온 적도 있고 안 좋은 실적이 네. 나온 적도 있었었는데, 증권가의 모든 리포트를 보면 1분기, 2분기 때 실적 발표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때 똑같이 공통된 코멘트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상분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네. 표현이 들어있는데, 이번에 3분기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, 전년 동기 대비 한 31% 해서 이제 영업이익으로는 854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온기 기준으로도 이제 3,576, 잘 나갈 때는 거의 1년에 뭐 1조 원까지도 벌었던 기업이긴 네. 한데, 하여튼 굉장히 좀 3분기 기준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사주가 우리가 보통 뭐 증권회사들 50%, 60%씩 자사주 갖고 있는 기업들 보니까 14%가 적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, 자사주 보유 비율이 14%인데 14는 많죠. 상당히 많은 겁니다. 네, 굉장히 10%만 많은 넘어서 거죠. 상당히 많은 건데, 네. 이거를 최근에 공시 보시면 계속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어요. 그 부분이 상당히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나솔루션, 롯데케미칼, LG화학 이런 NCC 업체들은 지금 다 적자거든요. LG화학 뭐 실적이 뭐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화학 쪽은 네. 적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업스트림, NCC를 하는 업스트림 쪽 말고 이제 다운스트림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다른 화학 업체들과 달리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일단 그 합성 고무 관련해서 네, 매출이 네. 좋아진다는 부분, 예. 다음 장 보면서 예.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라텍스 이제 실적이 3분기서부터 좋아진 이유가 라텍스 재고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, 그리고 중국산 라텍스 관세가 2배로 늘었거든요. 그렇죠. 이런 부분들 모멘텀. 그다음에 전기차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죠. 이 SSBR이라는 전기차용 타이어에 특화된 제품이 일단은 모멘텀이 될 수 있고, 예, 이게 금호석유학은 스페셜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회장의 장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박주영 씨가 일단 이 박철원 상무는 지금 금호 쪽에서 좀 약간 배제가 됐죠. 지금 회장의 형이죠. 선대 회장의 이제 아들인데, 이 박철원 상무가
금호석유화학의 개인으로는 최대 주주입니다. 9% 이상을 갖고 있는. 근데 네. 과거 몇 년 전에 한번 뭐 조카의 난이라고 해갖고 경영권 분쟁이 한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게 왜 다시 대두되고 있냐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집중 투표제로 인해서 맞아요. 이 박철원 상무가 다시 한번 이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이 박주영 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계속적으로 지금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. 그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.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지분권 경쟁에 관련된 모멘텀도 뭐 당장 생기진 않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박철원 상무가 좀 약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박철원 상무이 금호석유화학 관련돼서 이사회에 다시 들어가려고 계속적으로 좀 노출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뭐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고 해서 한번 오늘장 관심주로 한번 금호석유화학을 들여보도록 예.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보죠. 지금 약간 삼각수렴 느낌도 좀 나는 그림인데. 네, 뭐 이렇게 길게 보면 그러니까요. 삼각수렴 느낌도 나긴 합니다만 선은 하나 그어놨는데 이거가 네, 10만 5천 원의 선이에요. 근데 이 10만 5천 원 선을 뭐 올해는 거의 안 깼죠. 언제 10만 5천 원 오면 올라가고 10만 5천 원 오면 다시 반등을 그러네요. 주는 가장 큰 지지선인데 최근에 일단 주봉이긴 합니다만은 만약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제가 뭐 얘기를 꺼내진 않았을 겁니다. 그래서 실적은 아까 한전도 마찬가지고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 실적 발표는 11월 초에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때까지 흐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실적 예상하고 있고 가격도 별로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네. 전 개인적으로는 이 케미칼 화학 쪽을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뭐 경영권 이슈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물량이 계속 준다는 거죠. 자사주 계속 팔고 그 다음에 오너가에서는 계속 물량을 좀 사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. 잠깐 좀 광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마 바닥에 좀 뭐가 나올 텐데 밑에 하단에 저 QR코드 찍으시면 우리 박근호 파트너 그 네이버 가입 요 이제 밴드에 가입이 좀 된 것도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매일 아침 8시 45분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시는 거죠? 네. 저렇게 이데리 TV에서 공개 방송, 무료 공개 방송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참고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. 뭐 또 뭐 한 네, 말씀? 지금 방송 끝나고 10분 뒤에 공개 방송 시작하니까 많은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하여간 새롭게 또 시작을 하시는 거 또 좋은 성과 있기를 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또 좋은 종목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종목도 좀 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